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6월 6일 현충일 오후입니다. 요즘 보니까 4월 15일 이후 오늘 6월 6일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거의 정치 뉴스가 시가 마른 듯합니다. 마침 어제 보니까 민주당은 단독으로 박병석 의원을 갖다 국회의장으로 뽑고 아마 내일 6월 7일 보면은 박병석 의장의 주재하에 김태년 이쪽에 주호영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나머지 아직 야당 국회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또 법사위원장 또 예결위원장 문제 등등을 갖고 아마 조정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번 힘을 과시했으니까 6월 8일 예정대로 열어서 단독으로 보면은 상임위원장 18명을 독식을 할지 아니면은 뭔가 절충점을 찾을지 박병석 국회 부의장의 중재 능력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보니까 전 요즘 김종인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이제 오늘 6일 됐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한 게 공식 출범한 게 6월 1일 월요일이니까 오늘은 6일 되었군요. 6일 되었는데 그동안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보면은 비대위 출범 전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금 미래통합당에 거의 김종인 위원장을 거의 유일하게 저격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오늘도 보면은 좀 아주 날이 새파랗게 선 그런 어떤 비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선 장제원 의원의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어떤 날선 비판을 갖다 소개하기에 앞서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본인 말씀으로는 내년 4월 7일에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부산시장만 있을지 아니면 경기도나 경남 또 울산이 추가될지 또 나머지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이 또 보면 거리가 생겨서 보궐선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성공리에 마치고 대선 후보가 나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 후보 이번 2017년에 정권을 갖다가 내어주고 5년 만인 2022년 정권을 갖다 되찾아오기가 과연 쉬울까? 아마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운 그런 어떤 상황인데 문득 모든 관심을 갖다 대선에 모으다 보면은 흔한 얘기로 구름 위에 모든 것이 대권이라는 구름 위에서만 놀고 있지 실제 이 바닥은 텅텅 빈 사상누각 그야말로 사상누각 모래 위에 어떤 탑을 쌓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결국 지금 미래통합당은 7년의 마라톤을 뛰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제원 의원이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갖다가 오늘도 저격했습니다. 오늘 6월 6일이죠. 장제원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첫 일주일에 대하여 화려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고 지지층에게는 상처를 상대 진영에 먹잇감을 주었다. 또 장제원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혼자서 큰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으면 김종인 위원장이 놀다 떠난 자리에 관중 없이 치러지는 황량한 대선 레이스만 남게 될 것이다. 보수를 부정하는 것이 개혁과 변화가 될 수 없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통합당은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이다. 최근에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보면 어떤 새로운 혁신 기조에 대해 시비 걸지 말라 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좋게 봐도 신경질적인 선생님의 모습에 불과하다. 또 김종인 위원장이 한번 어젠대로 던졌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서도 정치 영역이 연구만 하고 있는 영역은 아니다. 던진 쪽이 책임지고 하나의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장제원 의원 보면 좀 SNS를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거의 유일하게 당내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 얘기에도 사실 김종인 위원장도 좀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상당히 보면 수긍할 수 있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자신이 1년 동안 1년 가까이 비대위원장 하면은 훌륭한 터전이 마련되고 거기에 자기가 그려놓은 당이 확 바뀐, 그러니까 당이 현재 보수가 뭐 보수 이런 말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본인이 이야기하는 저쪽 독일의 기민당 같은 그런 정당을 만들어 놓으면은 뭐 웬만한 사람들 꼽으면 대선에 당선될 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같이 철저하게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고 설사 황태순이 대선에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되고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해도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번에도 보여줬습니다마는 저쪽에 193석 아닌가요?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선출한 사람이 193석입니다. 즉 범여가 193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개헌 및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무슨 수로 국회에서 입법 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1988년 여소야대 하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 야당이 170석 가까이 해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서 결국 3당 합당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지금 보면은 황태순이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되어도 20대 대통령이 되어도 저쪽 당은 한 당으로 177석입니다. 한 당으로만, 민주당으로만. 3당 합당 때는 그나마 뭐 통일민주당이나 당시 신민주공화당을 갖다가 협상을 통해서 끌어들였죠.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해서 하면 아무 입법 조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툭 하면 탄핵 소추하겠다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지금 김종일 위원장이 하고 있는 일대로 하되 더욱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등고잡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데 오르려면 낮은 데부터 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기초부터 다져나가야 됩니다. 진지를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큰 대권만 눈들이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단정격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지금 103석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연대장급이라 할 수 있는 각 지역구에 보면 광역의원들이 있습니다. 광역의원급 이거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지난 2018년에 다음에 일선 중대장급 컴퍼니죠. 실제 전투 벌이는 기초 의원 즉 거의 전멸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일종의 이 군 작전으로 설명할게요. 이 국회의원의 사단장을 옆에서 측면 지원할 수 있는 기초 단체장들 시장 군수를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이쪽이 사단장이면 이쪽도 뭐 별동 뭐 여단장쯤 되겠죠. 시장 군수 거의 전멸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팔도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만 갖고 붕붕 떠다니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구름에 붕붕 떠다니다가 2022년에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또 무참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선은 물론 모든 정당은 목표가 집권에 있기 때문에 대선 준비도 철저히 하는 가운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뿌리를 단단히 다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6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을 상당 부분 되찾아오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2024년 22대 총선이 있습니다. 이때 의회 권력을 또 되찾아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6년 그때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때는 앞서 2022년에 지방선거에서 상당 부분 약진한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가야죠. 그 지방 권력을 완벽하게 되찾아오고 최종적으로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때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2022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야지 2027년에 출범하는 정권 보수 정권은 의회, 지방 권력까지를 갖다가 탄탄하게 이른바 3자 스크럼을 짠 상태에서 제대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이번에 2018년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한번 뒤집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당선인 통계입니다. 중앙선관위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지금 대한민국의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죠. 시장 군수가 226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보다 수가 좀 작습니다. 226명 중에 민주당이 151명, 자유한국당 53명입니다. 그러니까 1대 3이에요. 게임도 안 됩니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영남 지역 빼고 호남 지역 빼고 뭐 충청은 비슷하게 빼고 하면 이제 전체 인구 유권자의 거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 다음에 인천, 경기를 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기초단체장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24곳, 자유한국당이 1곳입니다. 인천은 10곳 중에 민주당이 9곳, 한국당이 1곳입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경기도 31곳 중에 29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2명만이 현재 미래통합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면 일선에서 국회의원이나 또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실제 움직이려면 시장군수,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광역위원, 기초의원들이 힘이 없으면 사실 국회의원이나 다음에 당협위원장은 공중에 붕 떠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제 모든 권력들을 이들이 주고 있거든요. 지방 권력을.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광역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이제 우리 뭐 서울시 의원, 경기도 의원 같은 전국이 보면 737명, 광역위원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05명,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113명, 6대 1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서울은 100명 중에 이거는 비례위원 뺀 겁니다. 비례위원은 또 별도 조금 더 있죠. 비례위원은 이 선거를 뽑은 비례위원 빼고 시도위원, 선출직 시도위원은 서울 100명 중에서 97명이 민주당이고 자유한국당 3명입니다. 기가 막히죠. 수도권 인천 33명 중에 32명이 민주당, 1명이 현재 미래통합당 소속입니다. 경기도 129명 중 128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미래통합당 소속이 1명입니다. 이러니 뭐 광역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위원까지 거의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은 딱 5명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것을 갖다 2022년 6월달에 될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대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겠다 그러는데 함께 할지는 두고 봐야 될 얘기겠습니다만 이걸 찾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오느냐는 부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기초위원들, 그러니까 군의원과 구의원들입니다. 전국적으로 2,541명 중에 민주당이 1,400명, 한국당이 876명. 그러나 이걸 수도권으로 확 줄여보면 서울 369명 중에 민주당이 219명, 한국당이 134명, 인천 102명 중에 62명이 민주당, 39명이 한국당, 경기도 390명 중에 민주당이 252명, 다음에 한국당이 128명입니다. 아까 광역 의원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은 기초위원, 일선 중대장급이라 할 수 있는 기초위원도 완벽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대선도 마찬가지고 어떤 선거도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던 아니면 원외 당협위원장이 됐던 그 지역구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의원이거나 아니 광역의원에 출마해서 떨어졌거나 어쨌든 광역의원급, 기초위원급 이 셋이 트라이앵글, 삼각 편대를 이루고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기초단체장급들이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은 그 지역 토박이들이거든요. 뭐 국회의원들이야 때는 뜨내기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삼각 스크럼을 짜고 삼각 편대를 이루고 여기에 추동력을 기초단체장급이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 붕 떠서 무슨 당원 당규에 있고 강령에 있는 보수를 빼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수를 빼야 된다. 기초 이렇게 휘황한 얘기. 이 거대 담론은 거대 담론대로 말씀하시고 실제 나중에 그 거대 담론을 갖다가 우리 유권자들에게 누가 전달합니까? 유권자들을 스킨십하고 누가 만나서 그걸 설파합니까?
물론 공중전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언론동 SNS를 통해서 합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지역에서 스킨십, 서로 살과 살을 마주대고 월굴과 월굴을 마주대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갖다 새로운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초의원급, 광역의원급, 다음에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급, 그리고 기초단체장, 즉 시장 군수급, 이 넷이 삼각편대와 추동력을 갖다 이루어서 이 사람들 그냥 묶어놓으면 됐겠습니까? 중앙당에서 할 일은 이런 모임들을 그릴 수 있게끔 중앙당 차원에서 그림을 그려주고 로드맵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이 됐던 두 번이 됐던 세 번이 됐던 네 번이 됐던 그 지역별로 예를 들면 서울시면 서울시도 보면 동서남북으로 쪼개고 경기도도 남북으로 쪼개고, 왜? 서울과 경기 너무 덩치가 크니까. 그런 가운데 워크숍을 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박철원 의원 모시고 지역 관리를 해봤을 때 워크숍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1박 2일이 됐던 2박 3일이 됐던 워크숍하고 거기서 치열하게 논전을 벌이고 거기 그런 가운데 새로운 인물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워크숍하고 거기에 중앙당에서 할 일은 그와 같은 큰 그림을 짜주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약간의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당에 있는 무슨 전문위원들 또 외부의 초빙 강사들을 갖다가 동원해서 뭐 그와 같은 계속 이념 무장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또 보면 각 시도당이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뭐 충청남도, 대전시, 인천시, 이와 같은 시도당,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은 너무 큽니다. 지역구가. 또 경기도는 더 큽니다. 이런 것은 흔한 얘기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동서로 나누든지 아니 4개로 나누든지 하고, 아니면 경기 같은 경우는 한수 이북, 한수 이남도 동과 서로 나눠서 한 3개 정도로 쪼개면 대충 한 1200만 인구에 400만 규모의 그런 규모의 어떻게 보면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위원장들끼리, 그 위원장과 광역위원급과 기초위원급들이 계속 뭉쳐서 의원들끼리만 뭉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초위원이 우리 전쟁터에서 나가면 중대장급이라면은 광역의원은 대대장 내지는 연대장급이고, 그다음에 당협위원장과 또 조직위원장과 국회의원은 뭐 여단장 내지는 사단장급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출 수 있고 서로 치열하게 보면 서로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을 중앙당에서 만들어주고 그 그림을 그려주고 그걸 갖다가 시도당에서 측면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뭐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 앞으로 뭐 10개월 동안 뭐 거대 담론을 갖다 어떻게 바꾸시든지 또 그것들을 하세요. 예를 들어 거대 담론을 바꿨다 했을 때 이것이 위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래, 위에서 국회의원급에서 광역의원급으로 기초의원급으로 내려가서 전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의원들이 마치 우리가 군대 일선 중대장 마냥 밑에 보면 분대와 소대를 이끌고 가서 계속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끔 이 사람들도 이념 무장을 시켜주고 좀 똑똑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그런 거 하라고 국가에서 국가보조금 주는 거 아닙니까? 정책 개발하고 그 훈련시키라고. 그렇게 하면 저는 차곡차곡 하다 보면은 반드시 기회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안 그래도 좀 광역의원 17명 중에서 광역단체 17명 중에서 보니까 이거 당장 이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서울의 박원순, 부산에 오거든 아웃됐습니다만은 인천의 박남춘, 광주의 이용섭, 대전의 허태정, 울산의 송철호, 세종의 이춘희, 경기의 이재명, 강원의 최문순, 충북의 이시종, 충남의 양승조, 전북의 송하진, 전남의 김영록, 그다음에 경남의 김경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보면 꺾을 수 있는 최소한 광역 단체장으로 나올 정도라면 국회의원 3선 내지 4선급 정도의 인물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갑자기 좀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대선에 몰빵했다가 대선 깨지면 왕창 다 무너지게 해요. 지금부터 무너지지 않는 광역단체장급, 기초단체장급도 만들어가야 됩니다. 광역단체장 17명입니다. 기초단체장 아까 봤지 226명입니다. 이 226명 다음에 광역단 17명, 이거는 최소한 국회의원보다는 좀 급이 높습니다. 뭐 기초단체장은 국회의원하고 뭐 동급이라 합니다만 실제 국회의원보다 수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부터 차곡이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갖다 기울이는 가운데 또 그건 그것대로 하고
그 다음에 거대 담론은 거대 담론대로 하는 것이 그야말로 실사구시의 정신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걸 갖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을 무조건 이길 것이야 라고 했다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뻥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 붕 공중에만 떠다니지 말고 실제 두 다리를 갖다가 바닥에 딛고 등고잡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그런 가운데 중앙당의 역할, 중앙당 여도연구원의 역할, 그다음에 중앙당의 정책개발실의 역할, 그다음에 각 시도당에 있는 그 역할들을 갖다가 우리 100분 발휘할 수 있게끔, 그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진정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